본격적으로 좀 해외 투자로 넘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박미 씨께서 약간 불씨를 당겼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 인터뷰나 뭐 책을 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로 회자가 되고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부동산을 하시다가 해외로는 어떻게 옮기신 겁니까? 첫 저는 계기가 뭡니까? 84년도 예, 예. LA 올림픽 공연 갔다. 아 거기에 마음은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뭐든지 한 번에 시작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든지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네. 눈이 이렇게 빨리 뜨셨네요. 재미 볼 건 다 한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봤으니까. 더 이상 손을 안 해본 올리고 곳에 한번 해보자. 약간 호기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좀. 이태원은 뭐 제가 그 큰 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폭스바겐 건물, 예. 그게 뭐 평당 1,500원, 500만 원 예, 평당. 평당. 예, 근데 그분이 1억 넘게 샀으니까. 지금도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거기가 1억 평당 1억 1억 2, 3천, 정도? 예. 1억 2천, 3천 그 거리가. 네. 네.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 사이 그 거리 있잖아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평당 1,500이었다고요? 네. 몇 년도예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파르게 딱 그 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좋은 거를 기분 좋다고 사면 안 된다. 깎을 줄도 알고 시세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방에 그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거기 시세는 다 그 값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시세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그건 맞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긋해요. 그렇죠. 물건은 자꾸 사고 싶고. 네네네. 그 연예인들이 그 근처에 많이 모이는 게 그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사는데 지금은 이제는 제가 볼 적에는 반값으로 떨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미 씨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린 이유는 이제 시기가 왔다. 이제 뭐 가수로서에도 정리 기간이 왔고 그리고 이제 뭐 뭐든지 해외에 가려면 일단 제가 쓰고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필요한 그거를 생활비는 있어야죠. 마련해 놨기 때문에 어머님도 계셨고 생활비도 여유를 다- 갖고 이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굉장히 그 소심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투자할 때 액수가 소심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도전을 해서 아주 열렬하게 뭐를 하더라도 승부를 봐야 된다. 투자는 아주 조금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네,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해외 투자할 때 네.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이제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 부동산에 그걸 좀 다녀보셨잖아요, LA. 저를 좀 다녀봤는데 이렇게 다니고서 방송에서 제가 경험한 걸 언급을 하면 이 문의들 하세요. 근데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애가 어디 학교 가는데 어디 뭐 LA나 LA 근교나 뭐 좋은 집 좀 소개해 줄 수 있냐.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 그러니까 자녀 유학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예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 세 번째로는 과연 소액 투자로 거기 미국에서도 투자할 수 있냐. 근데 이 소액 투자가 관심사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부분. 먼저 이민은 아까 이제 이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 미스터 형처럼 미스터.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예, 아니,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뉴욕 좋습니다. 스타일 좋아합니다. 뉴욕 스타일. 미스터. 우리 황현희 씨처럼 비자를 첫 번째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비자를 많이 알고 있어요. 비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저기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쉽게 풀자면 먼저 그 비원으로 들어가서 뭐 사업으로 들어가기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미국에서 비자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폴로이스 그러니까 직원, 직원 이제 뭐 고용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그곳에 비자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족도 들어가서 살면서 공립학교, 퍼블릭 그렇죠. 스쿨 들어갈 수 있고 사립학교는 굉장히 비싸요. 아, 그렇죠. 예, 미국에 고등학교까지 또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그냥 애들 그냥 사립 보내는데 사실 좋은 학교 되게 많아요, 공립이.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사립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비자가 그런데 만만치 않다. 돈도 여의치 않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6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컨펌으로 관광 비자를 받으면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관광비자 이스타 비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니 이제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네. 투자에 관해서
좀 본인만의 좀 투자 철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내가 학군을 따지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뭔가가 뭐 동네에 있어서 그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는가 그건 없고 저는 이렇게 번화한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퍼 이스트라든가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먼저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물건을 살려고 할 적에 회사 컴퍼니 이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컴퍼니 안에 들어가면은 몇 년 몇 월에 집을 얼마에 팔았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등기부등본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등기부등본 아니고, 예, 그 부동산 회사에서 그 집에 대해서 쭉 이력이죠. 그렇죠. 그 집에 대한 집의 역사, 역사라고 히스토리. 할 수가 있죠. 예, 예.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집은 중간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 LA 같은 경우는 다니엘 헤니가 살고 샀던 집 같은 집이 내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네네. 한 100만 불 썸띵에 샀더라고. 조금 넘게.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 180만 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동네는 뭐 상당히 부유촌이죠. 그런데 그 집 자체만 보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집 자체는 허술해 하지만은 네. 싸게 살 수 있다. 헐리우드입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옆에 스튜디오 C라고. 스튜디오 시리. 상당히 뭐 그냥 저렴한 동네. 네네. 그런데 깨끗하고 많이 동네- 올랐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웃도 좋고.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 집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까다롭게 뭘 하는 거는 없어요. 저는 네. 값을 중요하게 여겨요. 가격. 가격. 예. 굉장히 결국엔 가격이 가격이죠. 예. 가격이 이 집을 들어갔을 때 80년대의 값, 90년대의 값에 대해서 추정을 제가 해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정도 값이구나. 2000년도가 됐을 때는 이 정도 값인데 집이 그렇게 되면 20년, 30년 된 집이면 굉장히 허름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집은 보니까 너무 좋아. 레노베이션 친 집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뭐 리모델링을 그렇죠. 한 집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장사를 하기 위한 집들도 있고 레노베이션을 치고 싸게 산 집을 살짝 10만 불 들여서 고쳐가지고 사는 경우 비싸게 그런 팔고, 집들은 비싸게 판 집 아니에요. 수익을 이렇게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안 챙겨요. 그래요. 이 현금이 빨리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집이 그렇죠. 괜찮다라는 그런 집이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좀 다른 게 다르네요. 어떠세요, 장 대표님은? 저는 그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네. 한없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를 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 수익을 냈으면 일단은 그거를 실현시키라는 거죠. 내 거를 만들자, 내 돈을 만들자. 네네. 예. 그리고 나서 다른 투자처를 봐야 되는데 뭐 최근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어. 근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죠.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시 그 고점을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좀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은 자 뭐 아파트, 주상복합, 뭐 토지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따서 네. 그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또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죠. 장기로 바라봐도 되는데 내가 이 돈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다 하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라와서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매도를 하고 또 다른 기회를 또 보자. 그러니까 너무 내가 생각하는 고가의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의 이익이 실현됐다면 매도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이 말로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자. 예. 100원이라도. 예. 이기는 게임. 이기는 게임. 예.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니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네네네. 적게 하더라도 물론 이제 현실적이네. 전략은 필요합니다. 네네네.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세금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죠. 뭐 그렇죠. 전혀 모르고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뭐 들어온 건 있는데 네. 벌써 그 요건이 안 되거나 지금 뭐 우리나라 특히나 정책을 너무 자주 새로운 정책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안 됩니다. 정책은 본인이 다 깨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세금 문제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거는 정말 자문을 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단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되 그렇죠. 어느 정도의 투자가 실현이 된다면 네. 그것도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물려 있으면 또 그 돈이 안 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이런 경우도 봤죠 최근에.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9.13 대책 발표 전에는 3년 이내에 두 번째 주택을 판 다음에 3년 이내에 팔면 됐었죠. 첫 번째 주택을. 네네네. 지금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나서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주택 취득한 그 정책 발표 후에 취득을 했다면 네네네. 그게 벌써 다른데 또 못 팔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그런데 기간은 남아 있어. 예를 들자면 네네네. 그 기간 안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때 팔으려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손해 보는 거잖아요. 예, 더 손해. 그러면은 비과세를 안 받고 또 하는 거는 더 큰 손해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정책을 알아야 된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50층, 40층 막 이런 집이 많지 없겠네요. 않아요. 그렇겠네요. 맨하탄 올릴 같은 이유가 경우- 없죠. 네, 올릴 이유가 없죠. 없죠. 땅이 그렇게 비싸진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높이 못 올리는 거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리나 딜레이 같은 경우는 네네네. 조금 주상복합,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금 고층이긴 하죠. 그런 걸 보고 아주 그냥 신기루 같은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의 역사, 그러니까 뭐 그때 시기에 당시에 얼마였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가장 현재 초점이네요. 값이 얼마인데 네. 이 집이 굉장히 급하게 나온 집이구나. 모니터링이 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를 먼저 하고 첫 번째 정보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한 후에 네네네. 그다음에 구글로 그 주소를 찾아서 가서 먼저 보고 딜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박민 씨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셨는데 박민 대표님은 어떠세요? 직접 가보니까 이 해외 이 부동산 투자는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좀 더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한국하고 비슷한 점은 네네. 가격 추이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추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가 집이 얼마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그 미국 한 2년 전에 갔을 때 한 집을 100채 정도 보고 갔거든요. 그 LA 쪽. 그 근방에 있는 뭐 동네 다 돌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시애틀 가서 벨뷰 뭐 이런 데서 한 100채 정도 보고 갔는데. 근데 제가 무조건 집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예. 이게 시세 가격이 있어요. 예. 50만 불에서 80만 불. 그죠? 예.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30만 불에서 50만 불짜리 많이 찾아요. 그러면 핵심 30만 불에서 50만 불짜리 집을 보통 사람들 많이 사니까 요 주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공부가 이제 생각났어요. 여쭤보려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가는 데마다 똑같이 얘기했던 게 원래 이 집이 이렇게 이 동네가 안 비쌌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20, 30% 다 올려놨다. 그때 한참 그 중국에서 캐시 들고 와서 막 가격 높게 해서 한 무조건 7년 사들이고. 7년 동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게 2010년부터 제가 7년. 해외 다녀보면요. 일본 도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싱가포르 가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떠세요?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 얘기 애들이 더 몰라요, 사실. 강훈 씨가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7년을 큰 손이시잖아요. 굉장히 그 중국 차이니스 애들이 뭐 베이징 상해 집들 네. 아주 폭등할 적에 엄청 비쌌죠. 1차적으로 다 들어왔죠. 네네. 그때는 이제 달러를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아, 그 맞아요. 친구들이 네. 캐시로 집을 다 사면서 딜을 싸게 치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나온 집을 대출을 얻으려고 그러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네. 그런데 시간 걸리는 걸 미국 애들도 상당히 싫어해 사실은. 바로 계산을 하는군요. 그래 이 친구들은 계약을 하면은 그냥 바로 20일이라는. 오히려 더 싸게 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딜을 칠 수가 있죠. 예, 만이라면 이제 경기가 그때 한 7년이었으니까 2007년, 8년, 9년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굉장히 야근 중국 애들이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해외 투자 시기는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우리나라로서는 되나요? 적당한 시기가 지금 예. 최고죠. 아 대한민국은 최고의 투자 시기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좀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아 차라리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를 할 시기고. 아니 지금 한국말로 하시는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헷갈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해외 투자가 앞으로도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속될 이미 것이다. 강남에 뭐 어느 정도 되는 30% 이상은 해외 투자를 거의 많이. 저도 해외 하고 나왔다가 있다. 이제 뭐 많이 달러 했습니다. 남은 거 한 했다. 100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왜 이러세요? 가서 햄버거 하나 좀 재테크 사주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100달러 있어? 아, 아니, 우리 100달러 장 있냐고. 사장님. 없죠. 100달러는 있습니다. 장 예. 사장님이 이렇게 잘하시네. 귀여우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100달러 만불 정도 가지고. 아, 만불 정도. 예. 시작, 근데- 만불만 가지고 있어도 시작해보겠다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네, 해외 네, 투자의 가장 기본은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달러의 그럼요. 시세도 좀 이제 요점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네, 네. 좋겠다는 말씀 하루에 드리고 한 싶으신 거죠. 예. 2번에서 3번 정도만 체크업해도 됩니다. 아, 아침 그렇습니까? 9시에 시작을 예. 하니까 네네. 한 11시쯤에 한 번, 그다음에 한 3, 4시쯤 하고요. 6시에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는. 예, 예. 네.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세요.